기록에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할 때 특히 펜은 우리가 쓰는 즐거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온전히 제 의지만으로 일기를 꾸준히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 의지의 절반은 바로 이 필기 도구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펜을 한번 경험하면요, 글쓰기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놀이로 바뀌게 됩니다.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라미를 약 5년 정도 사용했었고 현재는 다양한 만년필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라미를 쓸 때와 다양한 만년필을 쓸 때 기록을 하는 저의 재미나 쓰는 분량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라미 말고 본격적으로 입문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브랜드와 너무 많은 펜들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년필의 역사에서 헤리티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필기구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국기 만년필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만년필은요, 펠리컨 M200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입니다. 이걸 제가 왜 추천할까요? 첫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과거에도 유명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명할 만년필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스탠다드한 필기감입니다. 이따가 필기감 파트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각각 고유한 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고유한 필기감이 각 위치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필기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소장 가치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만년필이므로 소장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펠리컨 M200입니다. 가격은 18만 5천원이고요. 탄생은 1985년 독일에서 태어난 펜입니다. 닙은 스틸이고요. 굵기는 F, 그리고 잉크는 피스톤 필러라고 하는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펠리컨 M200은 독일 만년필 특유의 부드러움과 높은 안정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만년필이죠. 그 다음은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입니다. 25만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곧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탄생은 2003년 일본에서 태어난 만년필입니다. 가격이 높은 만큼 이 재료도 고급인데요. 닙은 14K 금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두께는 F입니다. 잉크는 컨버터나 카트리지를 쓸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필기감을 비교해 볼게요. 제가 앞서 이 만년필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한 필감이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년필은 크게 세 가지의 필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녹아내린 버터처럼 아주 부드럽게 종이 위를 흘러내려가는 버터 필감, 그리고 마치 잘 깎은 연필처럼 사각사각거리면서 종이를 살짝살짝 긁어주는 그런 연필 같은 필감, 그리고 사각사각거리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각부들한 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년필을 고를 때 이 가장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점이 내 머릿속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신라면보다 2배 정도 매워요 라고 하면 우린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면의 맛을 우리 모두가 아니까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만년필들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 이 사각거리는 필감, 버터 필감, 그 중간적인 필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어떤 만년필이든 여러분이 그 특징을 평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들은 각각의 필감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거고요. 제가 버터 필감과 연필 필감이 어떻게 다른지 눈과 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년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 주관적으로 리뷰하는 컨텐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저만의 양식 펜 립 로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종이에다가 이 양식을 출력해서 여러분만의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리뷰는 최대한 오차를 줄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년필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만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이더라도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라는 만년필 특유의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 편차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양식지 플러스 또 제가 만든 토모에 리버라는 만년필 전용 용지로 만든 제 노트에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펠리컨 M200은 이 닙의 재료가 스틸, 철로 되어 있습니다. 만년필 닙은 철과 골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20만원대가 좀 넘어가야 이 골드 닙을 사실 수 있고요. 20만원대 아래쪽으로는 보통 이 스틸 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만년필의 엔진이자 핵심은 바로 이 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쪽에 금속으로 처리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만년필 기술력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의 굵기, 필기감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쪽에 재료를 어떤 걸로 썼냐, 어떤 모양이냐,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필감을 구현하는 게 만년필의 매력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재료에 따라서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금이 철보다 좀 더 무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년필을 쓸 때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탄성이, 철로 된 제품은 탄성이 없고 좀 단단한 느낌이고 금으로 된 닙들은 탄성이 좀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 손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차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틸 소재로 된 만년필 같은 경우는 구두를 신는 듯한 그런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의 착화감을 느낄 수 있고요. 금으로 된 만년필 같은 경우는 운동화를 신었을 때 느끼는 그런 폭신폭신함과 유연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으로 된 게 폭신폭신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쩔 때는 구두에서 주는 그런 단정하고 안정되고 그 지면을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밟아주는 그 똑 부러진 맛이 있고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느끼는 그 편안한 쿠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둘 다 재료에서 오는 개성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년필도 필기구이기 때문에 두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이즈가 EF나 F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년필 제조사마다 말하는 EF나 F가 굵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 만년필 같은 경우는 EF가 굉장히 얇아서 0.4mm 정도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만년필에서 나오는 EF는 0.6mm나 0.7mm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표기하는 이 굵기 사이즈가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 옆에다가 미리수별로 체크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펠리컨 M200은 이 0.4mm는 충분히 덮고요. 그리고 0.5mm도 덮고 0.6mm까지도 덮는 걸 보여주고요. 0.7mm는 제가 긋다가 멈췄는데 왜냐면 0.7mm보다는 좀 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를 얘기하자면 0.6에서 0.5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만년필은 쓰다 보면 길이 들면서 조금씩 굵기가 살짝 굵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만년필 같은 경우는 F촉이니까 0.6mm 정도 되는 두께를 갖고 있고 쓰다 보면 0.7 정도까지도 두꺼워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펠리컨의 장점인 부드러운 필감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F촉을 선택했고요. 살짝 얇은 굵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EF촉을 권해드립니다. 한글과 영문을 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 줄 간격은 6mm입니다. 제가 손이 좀 아파서 글씨를 좀 작게 쓰고 있는데요. 저보다 글씨를 크게 쓰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가늠을 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버터 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 테스트도 해봤고요. 좋은 필기구답게 선 끊김이 없이 잉크가 계속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펠리컨 만년필의 가장 큰 특징인 안정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년필에 따라서 잉크를 좀 많이 뱉어내는 친구들이 있고 잉크를 좀 덜 뱉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컨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잉크를 좀 많이 뱉어내는 타입의 만년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잉크의 흐름이 중립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체크를 했고요. 필기감은 확실히 버터 필감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했습니다. 참고로 이 버터 필감의 가장 극단에 있는 제품은 몽블랑 같은 만년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무게는 뚜껑을 포함했을 때는 15g, 뚜껑을 제외하고 펜만 들었을 땐 12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참고로 만년필은 18g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무거운데? 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얘는 뚜껑을 포함해도 되게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장시간 필기를 해도 좀 부담이 없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립으로 잡아서 편하게 컨트롤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은 가격이 10만원 후반에 가까운 제품인데 처음에 사서 딱 만지면 이렇게 가벼운 거야? 조금 너무 싸구려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겉의 표면 재질이나 마감 같은 것들은 저렴해 보이지 않고요. 그립감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의 무게 중심은 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서구형 만년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동양권 언어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무게 중심이 사실 아래쪽에 쏠려 있는 프론트 쪽에 쏠려 있는 게 더 좋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만년필은 서양에서 만든 필기구이기 때문에 앞쪽에 쏠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뒤쪽에 쏠려 있거나 가운데 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이 종이는요, 우리가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더블A 컬러 프린트라고 하는 더블A에서 90g짜리의 평량을 갖고 있는 이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더블A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종이의 필기를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세일러의 프로기어 슬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잎이 철이 아니라 14K 골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산 굵기는 F입니다. 이 펠리컨도 F촉을 샀는데요. 보시다시피 표기상으로 똑같은 F촉의 만년필이지만 굵기가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다르냐면 펠리컨 M200 같은 경우는 0.6mm까지도 나왔는데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F촉은 0.5mm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쓰다 보면 살짝 더 두꺼워져서 0.6mm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0.5mm입니다. 한글과 영문 둘 다 편하게 다 잘 써줬고요. 특히 한글에 있어서 글씨를 좀 저처럼 작게 쓰는 분들의 경우 섬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라미 같은 만년필은 두껍게 나오는 유럽식의 전형적인 만년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좀 작게 쓰거나 아니면 한글을 이렇게 좀 또박또박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굵게 나와서 불편한데 세일러는 굵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잘 갈린 연필처럼 얇고 가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세일러의 장점은 바로 이 선인데요. 펠리컨보다는 확실히 선이 살아있고 특히 이 곡선에서 꺾여지는 디테일들이 아주 정확하게 구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좋은 만년필답게 선에서 중간중간 잉크가 끊어진다거나 흐름이 나빠지는 경우 없이 원활하게 잘 나옵니다. 세일러 같은 경우는 흐름이 많이 나오는 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막 쓴 다음에 한번 쓱 밀었을 때 잉크 번짐이 이 정도밖에 안 됐고요. 우리 펠리컨 같은 경우는 잉크 번짐이 여기 1cm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일러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상태에서 살짝 흐름이 조금 나오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기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필의 필감인 사각사각거림에 가까운 필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각사각에 극단적으로 가 있는 펜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오로라 같은 브랜드가 사각사각거림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펠리컨보다 살짝 무거운데요. 뚜껑을 포함해서 18g이고 뚜껑을 제외하고는 13g. 그래서 스탠다드한 무게다라고 볼 수 있고 프로기어 슬림 같은 경우는 몸체 길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손이 좀 크신 분들의 경우는 뚜껑을 반드시 꽂아주고 써야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무게감은 이 18g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18g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겁다라고 느끼고 18g 밑으로 떨어지면 가볍다라고 느끼는데 그 중간에 정확히 있는 18g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와 어떤 미디엄 중간 정도에 있는 무게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만든 회사니까 앞쪽에 있을 것 같지만 세일러도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회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습니다.
잉크 충전 방식은 만년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충전 과정에서 잉크가 잘 빨려 들어가지 않거나 보관하는 중에 잉크가 새어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잉크의 양이 너무 작으면 금방 잉크가 떨어지므로 잦은 충전을 해서 불편하다라는 문제도 있죠. 다행히 만년필 다 그런 펜들은 아니고 안정적인 만년필입니다. 하지만 용량의 차이는 있어요. 펠리컨은 0.8, 세일러는 0.5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펠리컨이 가장 오래 쓰는 거고 세일러가 적게 쓰는 거겠네요. 그리고 잉크 충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동봉된 카트리지를 그냥 꼽아서 처음엔 그냥 쓰시고요. 이 카트리지가 익숙해지면은 다양한 잉크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잉크를 한 병 사서 카트리지를 뽑고 컨버터를 이렇게 꼽아서 잉크병에 넣고 돌려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잉크를 채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년필 매니아들은 이 카트리지 방식보다는 컨버터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펠리컨은 피스턴 필러라는 가장 최신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만년필 역사에서 펠리컨은 이 피스턴 필러 방식을 개발한 회사이고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잉크 충전 용량이 늘어나서 잦은 잉크 충전에 스트레스를 받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이바지한 훌륭한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볼까요? 펠리컨 M200의 장점은 독일 특유의 그 단단하고 안정적인 내구성 그리고 부드러운 필감이란 겁니다. 어마어마한 필기량을 자랑하는 고시생들이 많이 사용해서 고시생 만년필이다 별명이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부드러운 필기감 하나는 이 가격 대비 가장 최강의 부드러움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제품도 초기 닛불량인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펜샵에서 반드시 실제 테스트나 점검을 받은 뒤에 가지고 오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다른 단점은 이 제품의 상위 버전이 400, 600, 800, 1000 이렇게 있는데 이 200의 필기감이 너무 좋아서 윗모델을 하나씩 사서 모으게 된다는 일명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 펜에 대한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손가락이 아픈 줄 알면서도 미친 듯이 쓰게 되는 펜.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의 장점은 아주 날카롭고 섬세한데 부드러운 감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칼같이 잘 조율된 그 피아노를 한음한음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또박또박한 필기감을 준다는 거고요. 오랫동안 쓰다 보면 조금씩 길이 들면서 부드러워지는데 와, 이게 뭐랄까, 펜싱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막 상대편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냉혈한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헬멧을 딱 벗고 얼굴을 보여줬는데 너무나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문학소녀가 있는 것 같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오묘하게 잘 섞어놓은 그런 만년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볼펜 필감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연필처럼 사각거리는 필기감이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길이 들고 익숙해지는 순간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필기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잉크가 나오는 잘 갈린 연필 같은 느낌.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요, 날카로운 펜싱 칼 속에 숨겨진 문학 소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기님,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땐 직접 써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써보나요? 대한민국에는 펜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만년필 펜샵이라고 쳐보면 매장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들려서 CP를 해보시고 내 손에 맞는 걸 사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CP를 할 때 순서를 지켜서 CP를 하라는 거예요. 세일러, 펠리컨 이 순서대로 CP를 해보세요. 처음부터 부드러운 펠리컨을 써보고 나서 다른 만년필을 쓰게 되면 다른 만년필이 너무 안 좋고 까슬까슬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펜샵 매장에 가면 만년필 모델들이 너무 많아서 막 이것저것 써보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막 쓰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필기감에 대한 개념들이 꼬여버립니다. 머리에 과부하가 오고 결국 펜 한 자루도 못 사고 시간만 버리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일러, 펠리컨 이렇게 여러 번 돌려보면서 세일러는 연필 같은, 펠리컨은 버터, 요 감을 익히신 상태에서 다른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써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사이트 중에서 펜샵 코리아를 추천합니다. 만년필은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뽑기 운이 작용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만년필의
단점이자 만년필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샀을 때 품질 검수 및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샵과 달리 펜샵 코리아에서는 전문 펜 닥터님께서 진행해주시는 QC 과정이 있고요. 여러분이 5만원만 추가하시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필기감과 원하는 컨디션을 요청드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만년필 연구소 박종진 소장님에게 만년필을 보내서 기본 점검 및 컨디셔닝을 맡기면 되는데요. 이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수리가 맡겨지는 상황이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만년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첨언해 주실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만년필이라고는 라미밖에 모르는 분들, 그래서 라미 말고 더 넓고 즐거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문자를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초보들이 즐겁게 만년필을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